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운송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재혁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소수커버 종목으로는 TA항공 자료 준비해봤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임수합병 절차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차츰 관심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외형 성장에 특히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소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매출액인 3,600억 원 가량이 좀 기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간 중에서 집행하지 않았었던 임직원 상여라든지 리스 계량 자산 비용 조정과 같은 어떤 일회성 비용들이 대규모로 인식되면서 4분기는 어느 정도 그동안 쌓여왔던 비용을 털고 가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 매출액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유럽 노선 취항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높은 인건비 부담과 여전히 항공유 가격도 좀 비싸고 해외 현지 공항들이 아직까지도 조업 쇼티지 내지 또 공항 사용 비용이 좀 상당히 높게 형성된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어서 지난해 1분기만큼의 실적까지는 현재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하게 탑라인단에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외형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트래킹 해보실 만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까지 항공 여객 데이터 발표된 바를 참고할 때 운항 편수 레벨 올라온 것에 비해서도 특히 국제선 탑승객 레벨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지금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떤 여객의 수요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올 한 해의 탑라인단에서의 실적 호조를 조금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TA항공에서 가장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사가 이제 합병 절차에 있어서 미국 법무부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하고 일본 쪽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그 유럽 노선의 독점 관련한 이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럽향 운수권과 슬롯을 좀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됐는데요. 4개의 노선이 대한항공으로부터 TA로 이관됩니다.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고요. 우선적으로 올해에는 요 4개 노선이 대한항공에서 TA로 이관이 되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된 이후에는 이제 대한항공 딴에서 내부적으로 그 노선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TA항공이 아직까지 유럽을 취항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럽을 그리고 갈 수 있는 기제 역시 좀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에어버스 A330-200 기제 5대가 TA로 임대되고요.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의 파일럿 100명이 TA로 파견됩니다. 지금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출발 기준으로 제가 잠정 통계를 좀 내본 건데요. 대한항공이 한 60% 정도 되고 아시아나가 한 36%, 에어프레미아가 조금 이제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MS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프랑스, 7월에 파리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8, 9, 10월 이렇게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을 취항할 예정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노선을 5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전에 TA항공이 크로아티아 노선을 조금 확보를 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TA항공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인도받은 기제인 A330-300 기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그레브로 갈 때는 이제 A330-300 기제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200 기제 대비해서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크로아티아로 넘어갈 때는 시베리아 영공을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키르키즈스탄의 비슈케크 공항에 테크니컬 랜딩에서 중간에 급유 절차를 거치고 가게 되고요. 돌아올 때는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럽 노선을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330-200 기제를 최소 8대 이상급의 재원의 항공기를 최소 8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노선이 4개니까요. 한 대가 헤드홀, 나가면 한 대는 백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5대고요. 추가적인 3대가 언제쯤 들어올 것이고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이냐가 앞으로 TA항공의 중기적인 어떤 유럽 노선 영업 실적에 대해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억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재 탑재 좌석수가 한 240에서 250석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탑승률 레벨은 한 70에서 80% 정도, 그리고 유상운임 레벨도 최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요거는 하드블록, 그러니까 여행사로 사전에 계약된 물건들을 사전에 이제 대량 사전 계약된 그 물량들을 같이 포함해서 매겨지는 평균 운임 타겟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한 금액이고요. 시나리오별 매트릭스도 하단에 조금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사실 유럽 노선을 신규 취항함에 따라서 당장 24년에 손익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 모멘텀 단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넝쿨째 새롭게 들어온 티웨이 항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을 크게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 2, 3분기 거치면서 실적단에서 얼마나,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눈높이를 낮추거나 당장의 손익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유들은 좀 4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통상적인 판매 일정이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FSC들이 한 1년 전부터 판매를 개시합니다. 하드블록 협상을 여행사들이랑 별개로 진행하는 한편 아무래도 사전에 항공권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탑승률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그런 사업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다만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6월 26일 파리 첫 취항을 앞두고 지금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파리 노선 여객 판매를 진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판매 일정 대비해서 너무 판매 일정이 지금은 촉박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베리아 영공을 우회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항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되는 운항 원가 자체가 좀 올라가는 운항 비효율이 생길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국 유럽 노선의 여객 수요가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월별 탑승객 수 추이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레벨 대비해서는 다소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 노선에 대한 여객 센티먼트가 같이 올라와 주는 것이 24년, 25년의 유럽 노선 실적 기대감을 조금 더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재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해서 당장의 실적단에서 유럽 노선이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것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티웨이 항공이 앞으로 기존의 로우코스트 캐리어 LCC로서의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HSC,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로서 중장기적인 비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꾸준히 티웨이 항공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매물로 나온 이래 최초의 HDC 현대산업개발이 원매자로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되면서 HDC 현산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협상이 좌절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원매자로 대한항공이 이제 나서게 됐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FSC 시장이 한진그룹이 한계사로 좁혀지게 되면서 메가 캐리어의 출범에 따른 독과점 이슈가 좀 제기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유럽 노선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화물이라든지 미주 노선 일부 슬롯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국내 LCC들 쪽으로 조금 기회가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당장의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현재 아무래도 거리도 짧고 여객 수요 굉장히 잘 나오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쪽이 당장의 손익단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결국은 항공산업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 산업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국가 규모 내지 시장 규모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미래 만약에 2028년, 30년, 40년 그렇게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항공산업을 바라봤을 때 미래의 시장의 제한된 규모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LCC 항공사업자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쟁 격화 역시도 조금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점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LCC 시장의 성장성이 좀 제한된다라는 부분, 어떤 그런 센티먼트를 계속해서 좀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럴수록 유럽 노선을 이번에 새롭게 취항하게 되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유럽 노선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티웨이 항공의 성장 가치가 더욱더 조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전환우선주를 JKL 파트너스라는 FI 쪽으로 발행하면서 아무래도 지분 희석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 올 초에 이제 CPS가 전량 다 일반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게 되면서 그동안 주가의 상방을 제한해 왔었던 지분 희석 리스크 역시 좀 해소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항공해운 물류 발전 방안이라는 새로운 정책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정책안에서 가장 강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항공사로 역시 TA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항공 자유화라고 해서 운수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항공 협정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을 해놨었는데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했던 중국, EU 같은 경우는 스페인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 쪽으로도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항공사들이 이쪽 중국, EU, 인도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로 더 자유롭게 여객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지원책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LCC 육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대체 항공사의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을 국내 LCC가 취항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들에 대해서 운수권을 배분함으로써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책안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TA항공의 경쟁력은 어쨌든 지금 A330-300기제, 200기제를 확보를 함으로써 중장거리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보잉 737기와 같이 아무래도 항속거리가 한 6,000에서 8,000km 안팎으로 좀 제한되는 단거리 노선을 위한 항공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TA항공은 중장거리를 취항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확보해놨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안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단에서 살펴봤을 때에도 중장기적인 매력도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 자본잉여금을 기존에 이제 있었던 자본잉여금, 다시 말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LCC들,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막대한 양의 결손금을 쌓아왔고요.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과 같이 어떤 주주들이 주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 요인을 주게 됩니다. 또 뭐 법률상으로도 어떤 제한 요인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주게 되고요. 다만 이번에 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효과로 인해서 이익 결손이 이익잉여금으로 상승 전환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TA항공의 단기 순이익, 이 지배주주 순이익 레벨이 점진적으로 조금 우상향해 갈 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충분하게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베스트 투자증권 소수커버 종목으로 TA항공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LCC가 가지고 있었던 단거리 노선에서의 시장의 한계를 위기를 곧 기회로 하려는 어떤 사업 전략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그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외형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